안녕하세요. 하나의 장례식과 둘의 졸업식을 연출한 양선민입니다. 저는 현영 역을 맡은 임유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의 장례식과 둘의 졸업식에서 여원 역할을 맡은 신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권수민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자면 무성애자 퀴어 여성과 그 여성의 피부에 생기는 뭐라 그래야 될까 알레르기 증상, 멸꽃 증상 같은 거를 결합을 하셨어요. 여성의 피부라고 하는 것은 영화에서 굉장히 자주 혹은 굉장히 흥미롭게 사용되는 메타포적인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구상을 하신 이야기이고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하셨는지 말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전작으로 사랑에 관련된 작품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다녔어요. 근데 그 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영원하자라는 말은 거짓말이지만 그 말을 하는 마음이 사랑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말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거짓말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거짓말로 여겨지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조명되지 못하는 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담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거짓말도 그렇고 그 퀴어성, 지향성도 그렇고 두 개 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내면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면의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내면의 고민들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알레르기라는 소재를 사용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연결짓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 신체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병적인 억압에서 오는 경우인 때가 또 많을 텐데 특별히 어떤 이 피부라고 하는 이 알레르기 증상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지? 알레르기라는 말 자체가 어떤 특별한 무언가에 대한 일종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피부에 드러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그게 알레르기 반응으로서 나오는 피부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외부의 뭐 상처라던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했다면 그 특수 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질환이라는 것에서 좀 출발한 것 같습니다. 윤설교육께도 질문 드리자면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고 또 이 캐릭터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보여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고려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시연이라는 캐릭터는 해수와는 좀 다르게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에 좀 충실한 좀 본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받은 것보다 저는 이제 캐스팅 일화가 되게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그 해수 배우님과 제가 원래 친한 사이였어요. 근데 이제 친한 걸 모르고 따로 캐스팅이 된 상태라서 너무 신기했거든요. 저희 작품을 같이 꼭 한번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캐스팅 해주셔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긴장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시나리오 처음 받았을 때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게 조금 이제 스킨십 관련된 게 되게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친한 사이에서 좀 당황스러웠었던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결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 이야기가 단순한 서로 뭐 성격 차이 때문에 틀어진 연인 관계가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서사적으로 돌파할지도 또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말을 구상하시면서 배우분들과 어떤 식으로 설득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의논하셨는지 이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객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영화에서 결말이 꽤나 고전적이고 클리셰적인 결말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배우님들과 만들었던 감정선은 이제 숙소에서 사실 그 둘은 이미 이별을 한 상태이고 이제 마지막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밝게 웃으면서 끝냈던 이유는 이별 후에 맺는 관계임에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연인의 관계가 아님에도 어떤 사랑의 형태로 이들이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만들다 보니 그런 방식의 결말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결말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저의 목적에 대한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결말은 관객분들이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양선민 감독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졸업식을 만든 두 여학생의 이야기와 그리고 굉장히 특징적인 소품 두 개가 활용이 됐어요. 죽은 새와 캠코더를 활용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떤 과정으로 좀 구상하시고 떠올리게 되셨는지 전반적인 말씀을 좀 부탁드려요. 두 개의 소품 다 저한테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제 비둘기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좀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가 길고양이도 많고 비둘기도 많이 있어서 늘 죽은 비둘기 시체들을 만났는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 죽은 비둘기가 그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친구들이랑 같이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그 혹시 치료해 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었는데 비둘기는 뭐 이제 진료가 안 되고 이미 얘는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일화가 있었는데 그때 이 비둘기가 죽었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묻어주는 과정이 인상 깊어서 그 영화에 넣게 됐던 것 같고요. 캠코더 같은 것도 제가 좀 변화를 무서워하는데 그래서 기록이나 기억에 되게 집착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을 설정할 때도 좀 기록하는 거에 집착하고 뭔가 잊어버리는 걸 두려워하는 인물을 설정하려고 했고 좀 그냥 일반 DSLR 카메라보다는 캠코더가 더 그런 걸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물이 한쪽으로는 뭔가 사라져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보존하는 것. 그러니까 죽은 비둘기도 결국은 무덤에 묻어주면서 그리고 캠코더 역시 기록 장치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사물이 확실히 두 사람의 관계에 깊숙이 혹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반영해주면서 이야기하는 사물처럼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두 배우분들께도 비슷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나리오를 처음 읽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 때 어떤 인상이 드셨고 또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대본을 읽어보고 이제 좀 만나서 대화도 나눠봤을 때 느꼈던 거는 현영이가 여원이한테는 되게 공격을 많이 주는 공격적인 존재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서 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너무 여원이한테 폭력적이지 않게 좀 다가가면서 대화를 서로 나눌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웃기게도 그와 반대로 현영이 연기해주신 이규 배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관객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는 입장인 친구일지도 모르겠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나눴을 때 오히려 제가 차단하고 세상을 밀어내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는 친구라고 느꼈기 때문에 사실 현영이의 공격적인 그런 어떤 모먼트나 이런 것들이 전혀 저한테는 공격적이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더 그런 느낌에 조금 더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약간 시나리오 보고 어떻게 보면 내가 당하는 건가? 오히려 내가 좀 더 수동적인 인물처럼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감독님이랑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거는 내가 당하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밀어내는 입장이라는 것들을 좀 고수하려고 조금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외에도 시나리오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혹은 가장 흥미를 느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시나리오를 읽으시면서 가장 인상적이었거나 흥미를 느꼈던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이 이제 소리가 안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뭔가 감독님이 생각하신 의도도 되게 궁금했고, 근데 거기요. 저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로 먼저 봤을 때는 그 현영이가 선생님 책상을 어지르는 그 씬이 너무 흥미로웠고 약간 인물로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타인의 결핍이나 이런 약한 면모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순간이기도 해서 그렇게 받아들인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아까 저희도 캐스팅 이야기 한번 하고 싶었거든요. 저희도 너무 똑같이 저희 원래 같이 작품을 했었는데 친한 관계인데 감독님께서 따로따로 캐스팅을 우연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너 해? 나 해? 그래서 이랬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나리오에 이제 유빈 배우가 이걸 한다고? 너무 궁금하다 하면서 기대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감독님께 또 질문 드리자면 결국 졸업식 하루 동안의 이야기고 서로 공격적이었던 두 사람이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무덤을 함께 만드는 과정까지 가게 되는 이 심리적인 과정이 중요할 텐데 어떤 단계로 좀 이 과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자 전달하고자 좀 고민을 하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뭔가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친구라는 관계가 되지만 보통의 친구의 관계로 흘러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서로의 약한 모습을 한 번씩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여원이의 약한 모습은 자기는 굉장히 이유가 있어서 학교에 안 들어가고 나중에 갈게 막 이런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학교 앞에서 되게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난 사실 학교에 들어가서 남은 짐을 정리하고 졸업하는 게 무서워 약간 이런 걸 좀 현영이한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현영이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상 어지럽히고 이런 장면에서 자기 안에 있던 뭔가 되게 원래는 되게 어른스러운 척을 하려는 캐릭터인데 거기서 되게 아이 같은 면을 드러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서로의 약하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가까워지는 걸 썼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여기 먼저 앞쪽에 계신 네, 저는 넷살의 영화 모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하나의 장례식과 둘의 졸업식에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아까 유빈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그 여원의 이름을 익명으로 시놉시스에 써져 있던데 그 이유를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원이는 캠코더나 자신만의 세계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현영이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지가 안 보여서 그게 가장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를 없앴던 이유는 시나리오 쓸 때부터 되게 그 장면을 연출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정말 여원이는 학교 다니면서도 이름으로 불린 적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도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되게 바라고 있었던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 순간을 들었을 때 제 여원이었으면 되게 머리가 하얘지고 멍해지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거를 뭔가 시각적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청각적으로 오히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소리를 다 빼버리면 어떨까? 이러면 여원이의 머릿속에 있는 순간들을 더 연출할 수 있었을 것 같았고 또 이제 더 중요하게는 여원이의 이름을 그 영화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싶지 않았고
둘의 비밀로만 남기고 싶었어요. 정말 여원이의 이름이 뭐였었고 그 풀네임을 기억했을 때 그 순간에 그래서 주인공들만의 비밀로 남기고 싶어서 그렇게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현영이가 원했던 거라기보다는 그 뭔가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하고 어른적인 행동을 하면서 했던 어떤 결핍에서 나왔던 그런 행동들을 이제 여원이를 통해서 이제 좀 멈출 수 있게 되는 그런 지점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아서 그럼 짧게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거짓말 알레르기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분명히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살짝 놀랐고요. 혹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지와 이 영화가 말하는 게 이제 물론 주제는 그거와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무성애자와 무성애자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일단 결말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의도적으로 다양한 결말로 상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사람이 맺는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제가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사실은 질문이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았더라면은 굳이 이렇게 밝힐 의도는 없었는데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꼭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고 이제 무성애자 관련으로는 사람마다 정말 다양하겠지만 사실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힘들어하는 케이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날씨도 안 좋은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배우 문서윤입니다.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전주영화제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궂은 날씨 비바람 뚫고 오기 저희도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전주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